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마감이 2월 10일 내일로 마감됩니다. 선거권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등록하셔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 일요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대량 학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평화로운 시위대 청년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히는 테러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오창선 시민 기자입니다. (2월 4일) 오스틴에서 텍사스 내 아메리칸 이슬라믹 단체에서 주최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의한 가자 지구 내 대량 학살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휴스턴, 샌안토니오, 달라스, 엘파소 등 텍사스 전역에서 온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대들은 텍사스 주 청사 앞 광장에서 전쟁 중단 집회를 열고 팔레스타인 국기와 피켓을 흔들며 열렬하고 단호한 학살 중단 구호를 외치며 오스틴 시가지를 행진하였습니다. 행진 도중 그렉 에보트 주지사 관사 앞에서는 텍사스 주민들의 세금을 이스라엘 지원에 사용하는 데 부끄러운 줄 알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갈 만큼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었지만 시위가 끝난 직후 팔레스타인계 청년들이 버트 베이커로 알려진 백인 남성에 의해 칼에 찔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의민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오스틴의 이슬람 시민단체에서는 이 사건을 반무슬림, 반팔레스타인 정오 범죄로 규정하고 사건을 엄중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오스틴 텍사스 주청사 앞에서 KNN 오창선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 하나가 한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소환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각종 풍자까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허당 시민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지난 2월 2일 미국 뉴욕타임즈 일면 하단에 사진과 함께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은 퍼스트 레이디와 듀얼 파우치백, 한국을 움켜쥘 정치적 위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2,200불에 달하는 명품 듀얼 파우치백을 뇌물로 받은 사건을 다룬 기사입니다. 뇌물 수수 장면이 담긴 화면이 고스란히 한국의 한 인터넷 매체에 공개된 겁니다. 취재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 측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자청한 후 이 사건은 미국과 영국, 일본, 인도 등 세계 주요 언론에서 매우 흥미로운 기사로 상세히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꾸로 외신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된 한국의 시민들은 분노했고 이를 빗댄 각종 풍자가 SNS상에 돌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집권당의 한 비대위원이 김건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풍자는 마리 앙뚜아네트로 확산되기에 이릅니다.
디올 매장에서 여러 디올 제품들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 실버 디올이 네 것이냐? 그럼 이 골드 디올도 네 것이냐? 라는 풍자호화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대답은 네입니다. 주위를 둘러싼 시종들에게 다양한 디올 파우치백을 뇌물로 받는 풍자도 등장합니다. 넘쳐나는 디올백을 감당 못해 마구 뿌려대는 풍자 그림, 모두가 AI로 생성된 그림들입니다. 그중 섬뜩한 풍자는 단두대에 목이 잘린 마리 앙뚜아네트의 뒷모습, 그리고 탬버린입니다. 그중 오늘 최고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촌철살인 풍자 한 컷을 소개합니다. 뉴저지에서 코리안 나우 뉴스 허당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언론, 길들여진 언론입니다. 발로 뛰지 않는 언론, 죽은 언론입니다. 받아쓰는 언론, 기레기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질문하는 언론, 살아있는 언론, 그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뉴욕에서 김상민 시민 기자입니다. 이곳은 미국 뉴욕 맨하탄 중심지 5에버뉴와 56가 코너에 자리하고 있는 트럼프 타워. 트럼프는 1983년 이곳에 68층 초호화 주상 복합 건물을 지었습니다. 성공적인 분양으로 뉴욕시에서 일약 7위의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극하였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당선에 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말 그대로 어쩌다 미국 제45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경선 과정과 취임 후 각종 스캔들에 시달리며 미국 내 다양한 언론과 기자들의 굽힐 줄 모르는 질문 공세에 늘 각을 세우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기자들을 트럼프는 절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통령에게 기자들도 주눅들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납작 엎드려 절대 묻지 않는 대한민국 기레기들과 너무나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I'm not concerned about anything with the Russian investigation because it's a hoax. That's enough. Put down. 뉴욕 맨하탄에서 코리안 나우 뉴스 김상민입니다. Mr. President. 한국의 뉴스 포털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또 다른 언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보수 집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한국의 뉴스 포털 시장.
이곳에서는 보수적인 조중동 등 소위 레거시급 기레기 뉴스만이 검색 순위에 오르게 하는 만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숨겨진 1인치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찾아내 봅니다. 뉴욕에서 루시아 킴 시민 기자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포탈 사이트 가운데 하나인 다음. 첫 포탈의 문을 열고 뉴스를 검색하면 포탈 상단에 그날의 주요 뉴스가 뜨게 됩니다. 그렇게 나열된 뉴스는 거의 모두가 보수 미디어 일색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마이너 언론의 주요 뉴스는 포탈 상단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특종인 단독성 기사도 이곳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레거시급 보수 미디어 기사들로 넘쳐납니다. 다소 중립적인 기사 하나 둘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번엔 경제 뉴스로 가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0% 이상이 보수 레거시 미디어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정성, 신뢰도의 심각한 불균형이 단단하게 시스템으로 구축된 셈입니다. 지난 2023년 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매체별 뉴스 이용률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2021년, 23년 공히 TV와 인터넷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21년, 23년 TV가 각 83.4%, 78.2%, 인터넷 포털이 21년, 23년 각 79.2%, 69.6%로 나타났습니다. 3위가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이 차지했습니다. 그나마 유튜브를 접속해야지만 포털에서 전혀 접할 수 없던 궁금한 뉴스들을 겨우 접하게 됩니다. 어젠다 세팅을 통해 정부가 의도하는 조작된 여론 환경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현 한국 정부가 TV, 신문 등 모든 언론 장악에 사활을 거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코리안 나우 뉴스 루시아 킴입니다. 지난 대한민국 대선 당시 손바닥에 왕자 쓰고 토론회에 나온 사람이 작금의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오죽하면 입벌구라 하겠습니까? 지금 권력에 취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국 해외 정상들마저 부러워하던 대한민국 K시스템을 모조리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곧 가마타는 재미가 끝나길 희망해 봅니다. 720만 해외 동포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